여러분, 지금 미국과 덴마크 사이에 외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엔 말만 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을 임명했어요. 그것도 그린란드를 미국 땅으로 만들기 위한 전담 특사를요. 217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섬 그린란드. 도대체 이 얼음 땅에 무엇이 있길래 미국이 이토록 집착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그 모든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이 문제가 단순한 외교 이슈가 아닌지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를 그린란드 특사로 공식 임명한다는 내용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원문을 직접 들어보시죠. 제프는 그린란드가 우리의 국가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동맹과 세계의 안전, 안보, 생존을 위해 우리나라의 이익을 강력히 증진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교류나 협력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익을 증진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랜드리 주지사 본인이 답을 줬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썼어요. 그린란드를 미국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 봉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일부로 만들기 위해라는 표현 들으셨죠? 이건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병합을 목표로 한다는 명확한 의사표명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사랑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2019년 첫 임기 때도 그린란드 매입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가 덴마크로부터 터무니없다는 거절을 당했죠. 그때는 말로만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기자가 그린란드를 얻기 위해 군사력이나 경제적 압박을 사용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수 없다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당연히 덴마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예스 프레데릭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다른 나라를 병합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 안보를 이유로도 안 됩니다. 그린란드는 그린란드인들의 것이며 미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덴마크 외무장관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월요일에 주 코펜하겐 미국 대사를 공식 소환하겠다고 발표했어요. TV2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그린란드 인수를 목표로 하는 미국 대통령의 특별 대표가 생겼습니다. 이는 물론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외교 용어로 대사 소환이라는 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우방국 간에 이런 조치가 취해진다는 건 관계가 상당히 악화됐다는 신호죠. 유럽연합도 즉각 덴마크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EU는 회원국인 덴마크의 주권을 지지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규탄했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덴마크는 나토 동맹국입니다. 미국과 덴마크가 충돌하면 나토 내부에 균열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안보가 긴박한 상황인데 서방 동맹에 금이 간다면 이건 푸틴에게 큰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린란드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여러분, 전기차 타시나요? 스마트폰 쓰시죠?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에는 히토류라는 특수 광물이 필수입니다. 미사일, 전투기, 첨단 무기도 마찬가지고요. 문제는 현재 전 세계 히토류의 약 70%를 중국이 생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과 패권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이 의존도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린란드에는 히토류가 엄청난 양으로 매장되어 있습니다. 아연, 철, 구리, 니켈, 코발트까지 21세기 첨단 산업에 필요한 거의 모든 광물이 다 있어요. 기후변화로 그린란드의 얼음이 녹으면서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지역의 자원 채굴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그린란드를 21세기의 새로운 금광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입장에선 이 자원을 확보하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인 거죠. 두 번째 보물은 북극 항로입니다. 지구온난화가 나쁜 소식만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물류업계에게는요.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운 뱃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라고 하는데요.
이 길을 이용하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거리가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것보다 약 40% 단축됩니다. 시간이 돈인 글로벌 무역에서 40%는 엄청난 차이죠. 연료비도 절약되고 배송 시간도 줄어듭니다. 문제는 이 북극 항로의 한가운데에 그린란드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항로를 통제하는 나라가 미래의 해상 물류 패권을 쥐게 됩니다. 현재 러시아가 북극 항로 개발에 적극적이고 중국도 빙상 실크로드라는 이름으로 북극 진출을 시도하고 있어요. 미국이 여기서 뒤처지면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큰 타격입니다. 세 번째 보물은 국가 안보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겁니다. 그린란드에는 P2피크라는 미국 우주군 기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냉전 시대부터 운영된 조기 경고 레이더 기지로 러시아와 중국에서 발사되는 대륙간탄 미사일을 가장 먼저 탐지하는 최전방 감시소입니다. 미국 본토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에서 미사일을 먼저 발견하면 그만큼 대응 시간이 늘어납니다. 핵 억지력의 핵심이죠. 지금은 덴마크 영토에 있는 이 기지를 미국이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만약 그린란드가 미국 땅이 되면 완전한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욱 공격적이 됐고 중국도 북극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어요. 미국 입장에선 그린란드를 완전히 확보해야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게 있습니다. 정말 21세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국제법적으로 봤을 때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영토를 일방적으로 병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UN 천장에도 명시된 내용이에요. 하지만 역사를 보면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867년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매입했습니다. 당시에도 얼음 덩어리 사는 게 미쳤다고 비웃었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실제로 1946년에 트루먼 대통령이 덴마크에 그린란드 매입을 제안했던 적도 있습니다. 1억 달러를 제시했죠. 덴마크가 거절했지만 미국이 그린란드에 관심을 가진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현재 그린란드는 덴마크 영토지만 자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주민들이 원하면 독립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 거죠. 만약 미국이 경제적 지원을 대폭 늘리고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다면 주민 투표를 통해 미국 합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린란드 인구는 약 5만 7천 명 정도인데 대부분이 이누이트 원주민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과 문화를 지키려는 의지가 강해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불가능은 없다는 스타일의 정치인이죠. 이번에 특사까지 임명한 걸 보면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 계획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첫째, 미국의 국력과 직결됩니다. 그린란드 확보 성공 여부는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얼마나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미국의 국력이 강해지면 달러 가치도 안정되고 우리 시니어분들의 연금과 저축의 구매력도 유지됩니다. 둘째, 글로벌 공급망입니다. 히토류 공급이 안정되면 전기차, 스마트폰, 의료기기 등의 가격이 안정됩니다. 인플레이션 압력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셋째, 국제 질서의 변화입니다. 만약 미국이 정말로 그린란드를 얻는다면 이건 2차 대전 이후 가장 큰 영토 변화가 될 겁니다. 국제관계의 룰이 바뀌는 신호일 수 있어요. 반대로 이 시도가 실패하고 나토 동맹에 금이 간다면 그것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서방 동맹의 약화는 글로벌 안보 불안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트럼프가 정말 그린란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